오늘은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다들 한 주간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도 잘 시작했고요. 지금 방송이 잘 들리고 계시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는 아직은 나오고 있는데 나와야 이 시간더라고요. 대기 중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 방송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고 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라이브 방송 첫 부분에서는 제가 5분 강좌를 하고 있었죠. 이번 5분 강좌는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상선 양성결절에 고주파 열치료술을 하는 경우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5분 강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절제술, 고주파 열치료술 이런 이름들이 조금씩 혼용되고 있죠. 저희 학회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보험 제도 안에서는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 중에 고주파 절제술이라고도 했다가 고주파 열치료술이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좀 혼용을 하는데 사실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갑상선에서 고주파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미세유두암의 고주파 치료를 더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미세유두암 환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청취하시고 참여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보통도 제가 더 많이 말씀드렸고 질문도 더 많이 올라왔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세요도암을 고주파로 치료하는 거는 아직은 상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더 먼저 시작했고 사실 지금까지 더 많이 해온 시술은 양성결절, 암이 아닌 결절이죠. 양성결절을 고주파로 치료하는 치료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습니다. 사실 고주파라는 기구, 그다음에 시술하는 장비는 같은 걸 쓰지만 치료 대상이 양성결절이 됐을 때랑 미세유도암이 됐을 때랑은 약간 이제 접근하는 사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양성결절을 치료할 때는 그 결절 조직의 상당 부분을 일부러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글을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양성결절을 치료하면은 결절의 상당 부분을 남겨놓는다. 그런 말씀을 보시고 미세유도암의 고주파를 생각할 때 미세유도암을 고주파로 치료하면은 세포가 남지 않나요? 이런 질문 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갑상선 고주파라는 요 단어 하나만 생각하시고 정보를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얻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할 때 양성결절에 대한 치료인지 미세유도암의 치료인지는 구별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방송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주 공부하듯이
듣지 않으시면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 오늘은 일단 양성 결절을 고주파 열 치료술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어떤 환자분들에게 이 양성 결절을 고주파 열 치료술 해 드리는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갑상선에 큰 혹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진료 받으시고 고주파 열 치료술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 병원이 아니라면 대학병원에서도 고주파 열 치료술로 갑상선의 큰 혹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만 말씀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귀국해서 이제 일 주일 진료했는데 그 사이에도 수술을 권고받으셨고 수술 날짜까지 받았는데 아 이 보니까 고주파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럼 고주파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알아보러 오셔서 진료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고주파를 할 수 있나요?" 이제 그렇게 묻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원하시죠.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분들께 그러면은 '아 내가 고주파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고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인제 제가 한 5년 전에 치료해 드린 분인데 이 갑상선에 이렇게 볼록한 혹이 있어서 겉으로 튀어나와 있죠. 네 이렇게 갑상선 양성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은 이 양성결절 그러니까 양성이란 말은 암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암이 아닌 혹이 있는데 그게 너무 커서 이것 때문에 증상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증상의 일종이고요. 이 정도로 커다란 혹이 있으면 뭐 좀 약간 불편감 또는 침 삼킬 때 걸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성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은 증상 완화를 위해서 받는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되게 인제 '고주파를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좀 자세히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은 어느 병원에선가는 "혹이 크니까 수술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제 검색을 하다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되는 건데 예. 뭔가 하여간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을 하란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조직 검사를 그래도 요즘에는 조직 검사도 안 하고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보통 조직 검사까지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했더니 "암은 아니다." 그래서 양성결절로 나왔는데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 또는 외견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럴 때 고주파 열치료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양성결절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세포 검사도 했고 그래서 암이 아니라고 나왔다던데. 근데 나는 증상이 없어. 겉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혹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열치료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포 검사를 해서 괜찮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증상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치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고주파 치료술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나는 이 양성 결절이 너무 커서 증상이 있다.' 그리고 그 증상은 내가 약간 뭔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좀 없애야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치료가 양성결절의 고주파 열치료술입니다. 이게 1번 조건이고요. 2번 조건이 있습니다. 2번 조건은 뭐냐? 세포 검사 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이라고 최소한 2번 이상 진단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느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오시냐면요. 이제 세포 검사나 조직 검사를 한 번 정도 해서 암은 아니다라는 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록한 게 있으니까 증상이 있고, 그래서 수술하란 말씀을 들으신 상태, 보통은 거기에서 오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을 상담해 보니까 증상도 있고, 뭐 커다래서 볼록하기도 하고 치료를 해야겠어요. 근데 수술보다는 고주파가 조금 아무래도 부담이 적으니까 그건 고주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요 부분을 꼭 따져야 됩니다. 보통은 세포 검사 한 번 정도 해서 괜찮단 말을 들으신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고주파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해서 최소 2회 양성으로 진단된 요 조건을 맞춰드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자, 증상도 있어요. 크고 양성인 경우에 양성이 확실해야 고주파를 할 수 있어요. 커다란 양성 결절이 세포 검사 한 번 했을 때 양성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세포 검사 결과는 양성인데 실제로 수술해 봤더니 이게 암이었네. 그런 경우가 퍼센트 조금 안 되는 경우로 있어요.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아주 커서 증상도 유발하고 고주파가 나오기 전에는 수술을 했을 만큼 커다란 그런 혹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세포 검사가 암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암일 경우 그런 경우가 10%쯤 있어요. 그럼 이거 꽤 큰 문제죠. 그래서 암인데 사실은 암이었는데 세포 검사 양성인 거 한번 보고 고주파를 했다. 그거는 사실은 암을 이렇게 커다란 암을 고주파로 치료한 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발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두 번 세포 검사를 해서 두 번 다 양성으로 나왔을 때 고주파 치료를 해요. 그러면 똑같이 커다란 혹이지만 한 번 양성으로 결과 나왔을 때랑 두 번에서 두 번 다 양성 나왔을 때는 암일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두 번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실제로 암일 가능성이 1%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주파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 미만도 사실은 찝찝하죠. 그래서 초음파로 봤더니 저게 정말로 괜찮은 건 맞아? 그럴 초음파상 암일지도 모르겠는 변이 있을 때에도 나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양성이 확실할 때 고주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그게 최소한 두 번의 조직 그리고 초음파를 봤을 때 악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는 그런 경우로 이제 암을 모르고 고주파하게 되는 가능성을 많이 차단을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최소한 두 번 양성이 나와야 된다. 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뒤집어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양성이 아니에요. 비정형 3단계나 여포성 종양치 양성은 아니고 그렇다고 암도 아닌 회색지대가 있을 때에는 조직검사 결과가 양성과 암 사이에 있는 3단계나 4단계가 나왔을 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 번도 안 하고 수술하는 병원이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수술에서도 그건 원칙은 아니지만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냥 수술할 수도 있고요. 경험이 아주 많은 의사가 이건 뭐 초음파만 봐도 암이 아닌 게 확실하네. 뭐 그런 분도 아직 계시긴 한데 권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수술은 세포 검사나 조직 검사 한 번만 하고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 혹 다 떼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조직 검사 다시 한단 말이에요. 수술로 적출한 결절을 조직 검사를 다시 하면 그게 최고로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랬더니 만에 하나 이게
암이었네. 수술할 때는 암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암이에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환자분은 실은 내가 암이었다라는 걸 아셨잖아요. 때문에 암에 대한 치료를 그때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인 걸 모르고 방치되는 일은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수술할 때는 한 번만 검사하고 수술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해서 양성 나왔는데 고주파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립니다. 세포 검사나 조직 검사를 한 번만 한 경우에도 자절제술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진료를 받으실 때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 병원에서 고주파를 하라는데 이 병원이 정말 믿을 만한 병원이냐? 그런 생각하시겠죠. 그때 저는 꼭 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병원에서 외견상으로도 문제 없고 증상도 별로 없는데 이거 나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혹시 암이면 어떡합니까? 뭐 그래서 고주파를 권했다. 이거 원칙에 맞지 않는 진료죠. 또 하나는 뭐 한 번 양성 나왔으니까 해도 됩니다. 뭐 비정형 3단계가 나왔는데 이거 아주 찝찝한 세포니까 고주파를 합시다. 그런 류의 진료 권고를 받았다면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진료를 받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병원이 고주파를 잘하는 병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 원칙을 아주 철저히 잘 지키는 병원이라면 저는 그 병원이 고주파 절제술을 할 것이다. 있고 혹시 그 절제술을 하려고 정보를 모으시는 분이 이 글을 보셨다면 진료 원칙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를 받으시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분 강좌였는데 거의 20분을 제가 얘기를 했네요.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보들은 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들으신 분이 다 듣고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력도 생기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